트럼프에게 좀 더 큰 시련이 될 수 있어.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트럼프의 시간은 고작 1년여 정도가. 트럼프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 지난주에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나 주말에 나온 근사한 고용지표가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봐 이수야. 지금까지 그 많은 연준 인사들이 물가 위험을 경고했던 것도 결국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었잖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전망했던 것도 역시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었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전하면서 이 판결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아빠는 오히려 이 문제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야. 그 무역법원 판결 이후로 트럼프에게 또 한 차례 시련이 왔었잖아요.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항소 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는데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는 좀 다른 문제죠. 많이 다르지. 트럼프에게 좀 더 큰 시련이 될 수 있어. 물론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달랑 2개 업체에만 해당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거든. 이유는 국제무역법원은 I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만 판단을 했었는데, 무한한 권한이 없다, 이 말은 뭐야? 결국 일부 권한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은 I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야. 그러니까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아예 그럴 권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지. 아예 권한조차 없었는데 관세를 때렸다면 월권 행위이거나 권력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 판결 이후로 트럼프가 펄쩍 뛰었죠. 이를 두고 미친 좌파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국제무역법원에서의 판결에는 공화당 측의 법률가는 물론이고 공화당 출신 학자와 전직 공화당 관료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큰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를테면 스티븐 켈러브렛이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리처드 앱스타인 뉴욕대 교수 등 보수 성향의 법학자들, 역시 공화당 성향의 마이클 무카이시 전 연방판사와 조지 앨런 전 공화당 상원의원, 존 댄퍼스 전 공화당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부의 전 장관들과 전 상원의원들이 이번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어요. 트럼프의 주장처럼 미친 좌파 판사들이 제멋대로 정한 판결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트럼프의 시간은 고작 6개월여 남은 거지. 만약 3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시간은 고작 1년여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야. 지난주에 이 궁지에 물린 트럼프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관세로 무역 상대국을 더 괴롭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조급해진 트럼프가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강경한 전략이었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기존 25% 관세율을 뜬금없이 50%로 상승시켰어요. 자신은 IEPA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만약 협상에 미온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지난주에 말했듯이 무역법 232조는 IPA처럼 광범위하게 휘두를 수 없는 칼이야. 특정 부분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을 위해서 건건히 조사가 필요하거든. 아무래도 쉽진 않겠지. 두 번째는 온건한 전략이었어요. 무역협상국들에게 기한을 주면서 최상의 제한을 내놓으라는 요구서의 발송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 최상의 제한을 나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서한 초안에 나와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어요. 이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끼케야 1년여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겠지. 실제로 로이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서한이 트럼프의 조급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 나는 지난주 악재가 제법 많았던 미 증시를 상승시켰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 트럼프가 관세 놀이를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기대감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이야.
때문이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번 주에도 트럼프의 관세 관련 소식이 증시를 좌우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중국의 시진핑과 직접 통화가 있었고 미국이 매우 힘들어하는 희토류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수출이 허가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게다가 월요일 밤에는 영국 런던에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주말에 미국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후속적인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지. 하지만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야. 미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풀어준다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막아놓는다면 히토리로 다시 압박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 다만 양국 간의 타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럼 이어서 우리 증시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도 모처럼 강하게 상승했었어요.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종말 단계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을 더 기쁘게 한 것 같지? 맞아요. 심지어 독일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을 정도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는 현상을 허니문 랠리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으로 결정된 날부터 매우 강한 각도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특히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저평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더해서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가세하면서 극도로 얼어붙어 있었던 우리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수요일에는 하루에 1조가 넘는 매수를 집중했었고, 목요일에도 9,400억이 넘는 매수를 추가하면서 강한 랠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었는데, 원화의 강세 기조와 맞물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거야. 이번 주에는 강하게 이틀이나 올랐기 때문에 주초에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허니문 랠리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어서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선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 5월 CPI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2.3%에서 4개월 만에 반등한 2.5%로 예상하고 있네요. 근원 CPI 또한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2.8%에서 2.9%로 반등하면서 5월부터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일에 발표될 PPI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근원 PPI는 0.3%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관세 우려는 앞서 말했듯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각이야. 선 반영된 우려 대비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지만 않다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어서 중국을 살펴볼게요. 9일에는 중국 수출입 데이터와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 환경이 지속되면서 CPI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2%, PPI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수출 데이터 역시 관세 전쟁 이후로 선수요가 약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8.1%로 발표되었던 지난달보다 조금 더 위축돼서 전년 동기 대비 6.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데이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5%로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진한 숫자가 예상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이벤트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우선 요즘 일론 머스크의 입이 또다시 말썽이죠. 머스크는 X에 올린 일련의 글들에서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에 있는 트럼프의 감세가 담긴 예산안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거대하고 충격적이며 돼지들로 가득 찬 의회의 예산안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둘이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물고 뜯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거기에 곧장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많이 실망했다 라고 했었고, 그러자 머스크는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없었다면 공화당 집권은 불가능했다면서 트럼프를 배은만덕하다라고 비난했어. 트럼프는 머스크가 공격 수위를 높이자 그를 미치광이라고 비난한 뒤에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를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고했고, 또 머스크와는 정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지. 끝이 아니죠. 머스크는 그 말에 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트럼프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트럼프 탄핵을 주장한 정치평론가의 글을 리트윗하고 예스라고 썼는데요. 때문에 테슬라는 주말에 다소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루에 14%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이와는 별개로 이번 주에 정말로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시대의 시작을 테슬라가 열 수 있을지가 기대가 돼. 지난주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2차전지,
자동차, 전기, 전자 등에 대해서 입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말을 했었지. 근데 모두 다 강세를 보였어. 근데 그 중에서 2차 전지는 살짝 좀 더딘 흐름이었잖아.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차 전지의 투심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지난주에는 상승장 속에서 일론 머스크와도 사이가 나빠지고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는 트럼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경한 전략도 썼다가 온건한 전략도 썼다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급하게 본인의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 보이죠. 때문에 악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올랐던 건 끝이 보이는 관세 놀이에 대한 기대감 덕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